과민성 방광이란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증상이 제일 첫 번째 증상이고요. 구와 동반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를 동반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가다가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간다거나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소변을 1회 이상 가신다거나 소변이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보다가 화장실 가다가 지린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물 섭취를 줄이거나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제일 첫 번째 증상이 소변을 못 찾는 증상이고 이와 동반된 여러 가지 빈뇨라든지 절박뇨라든지 야간뇨라든지 잔뇨감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있지만 실은 다른 병에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들과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연세 드신 부분들한테 더 많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한 문진과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배뇨 일지, 그리고 방광 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물 섭취에 대한 조절을 하고 소변을 급할 때 소변을 좀 참아보는 방광 훈련과 같은 대증적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인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약물 치료를 몇 달 이상 지속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방광 근육 안에 주사를 놓는 주사 치료나 아니면 신경 조절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이 경미할 때 우선 이러한 증상이 왜 생겼는지 먼저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몸에 좋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에 좋은 음식은 없는데요. 방광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식품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든지 그리고 탄산음료, 캡사이신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근육 운동은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전립선이 방광을 치받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꾸 전립선이 방광 닿기 때문에 방광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똑같이 절박뇨와 빈뇨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립선이 크기가 작은데도 이와 같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과민성 방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인지 아니면 방광의 문제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같이 동반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약물 치료도 전립선 비대증 약과 함께 방광의 과민성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약을 같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젊으신 경우에는 이런 화장실 문제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젊으신 분들은 성관계 시에 이 소변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다님으로써 낙상이라든지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8세 이상에서는 12% 정도로 보고되고 있지만 중년 이상에서는 여성에서 10명에 3명 정도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시험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거나 하는 문제로 지적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 후에 효과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은 대체로는 아주 즉각적이진 않지만 일주일 이내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증상이 좋아진다면 약을 끊을 수 있겠지만 약효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이기 때문에 약을 끊는다면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은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약물이 있고 방광 수축을 억제해주는 약물이 있는데요. 방광 수축을 억제해주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높은 환자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입마름증이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광 이완을 도와주는 약은 그다지 이런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혈약 역학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측면도 보고되고 있어서 고혈압이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 심장내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서는 선별적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으로 우선 진단이 된다면 소변을 좀 참았다가 5분, 10분 참았다가 화장실을 가는 그런 배뇨 훈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량이 많다면 참는 것이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료를 보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하시고 전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게 방광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더 참았을 때 방광에 주는 무리가 더 크기 때문에 방광이 조금만 차도 자꾸자꾸 마려우신 분들은 좀 참았다 가는 게 좋겠지만은 방광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을 때 더 참는다면 그 다음 소변에선 소변 보기가 아주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커진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소변을 잘 못 보고 방광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고 방광이 원래는 짰다 늘어났다 해야 되는데 이 힘이 떨어져 유순도라고 하는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고 잘 늘어나지도 못하고 잘 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심장에까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여러 가지 질환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방광염이나 요실금, 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이 아니고 복압성 요실금이라 해서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그러한 요실금에서도 증상이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별이 중요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